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오후입니다. 2시 49분입니다. 2020년이 밝자 뉴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평양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올해는 김정은이가 직접 신년사를 하지 않는 듯합니다.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아주 영화 또는 첩보 소설 같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심야부터 온 세계가 이 뉴스로 뒤덮였습니다. 카를로스 고온이란 분이 있습니다. 전 르노, 닛산, 미쓰비시 회장입니다. 일본에서 이 닛산을 개혁을 해가지고 기사회생시켰다 그래가지고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이분은 브라질에서 났는데 프랑스, 레바논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게 한 게 아니라 일본 검찰이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2018년 말에 갑자기 이 영웅적인 전설적인 기업인이 구속이 됩니다. 도쿄 지금 특수부 유명한 수사기관이죠. 어떤 혐의냐 하면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돈으로 했다. 그리고 자기 봉급을 축소 신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근데 이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 합병 회사가 출범해 가지고 자동차 제작 대수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조사를 받다가 풀려났다가 또 검찰이 또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석금을 내고 지금 현재는 며칠 전까지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면은 보석 상태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권을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로 법률사무소, 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거기서만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 나타났느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에서 베이루트에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일본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사기관도, 일본의 출입국 관리소도, 그리고 언론도. 근데 더 우스운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 고선, 카를로스 고선이라고 하는 스펠링은 그렇게 되는데 읽기는 카를로스 곤이라고 합니다. 곤. 이 곤은 가장 널리 알려진 얼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아났는지 아직 현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위조 여권을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지방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느냐? 대충 경로를 보면은 오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사카 근방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를 경유해가지고 이스탄불 경유해가지고 베이루트로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실한 것은 레바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레바논은 한때 고온이 레바논에서 자랐고 또 레바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 레바논 출신의 가장 유명한 기업인이다 해가지고 우표까지 넣어서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범법자로 취급을 하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정부도 그렇지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공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레바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쿄에 있는 레바논 대사관이 이 사람을 빼돌리는데 협조했다면 앞으로 이것은 큰 국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시를 받고 있는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느냐? 여기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맞아가지고 아주 대규모 콘서트를 자기 집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악기가 동원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악기 말하자면 상자 속에 몸을 숨겨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탈출했다. 이건 무슨 첩보 영화도 아주 높은 수준의 첩보 영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직당국,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뭘 하고 있었느냐. 가장 감시를 받고 있었고, 그 집 바깥에는 항상 기자와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가면 뒤에 추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연휴 1월 1일 휴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관공서나 기업들이 연휴에 들어가니까 그때 느슨한 틈을 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비행기로 인공위성 타고 갔을 리도 없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착륙 허가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 당국, 터키 당국으로부터는 어떤 협조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때 숨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베이루트에 도착해서 비로소 자신의 몸을 드러냈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은은 도착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일본 검찰로부터 당했느냐 하는 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낱낱이 자신이 당한 인권 탄압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거 일본 사법체계에 대한 굉장한 그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본 사법체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수사도 과감하게 하니까, 특히 이 수사를 했던 동경지검 특수부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1970년대 일본 정계의 실력자였던 다나카 가쿠에이가 록히드 사건으로부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니까 당신은 이제 다나카가 물러나 있을 때입니다. 총리를 그만두고 물러나 있었지만은 자민당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합니다. 이걸 통해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다 공정하고 산 권력을 수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가장 유명한 기업인 이 고은을 수사했을 때도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제보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찰에 제공한 점에서 이건 기획수사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고은이 대외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은 일본인들을 좀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내부 반발이다. 그래서 이 공정한 수사냐, 시작부터 이게 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그 점을 이제 고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아마 정식으로 할 모양입니다. 전개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를 다루는 것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한번 체포한 뒤에는 기자들하고 접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판정에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생활도, 수감 생활도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일반 무슨 형사 범죄로 일본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 한국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종일 꿇어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그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고은에게도 그런 게 적용이 되었으니까, 고은은 이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더구나 한 번 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체포해가지고 또 보석금을 올려가지고 풀어주었다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금 사법이냐 하는 것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고는 일본에서는 한때 곤사마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경영난에 처한 닛산 자동차의 자동차를 르노 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노 자동차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로 이 곤이었습니다. 닛산 재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정상화시켰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은 망한 회사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고, 더구나 일본과 같은 딱딱한 기업 문화 속에서 프랑스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곤사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곤사마입니다. 곤사마가 붙으면 연사마처럼 아주 이렇게 높여주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다가 2018년 11월 외국 출장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택 구입 대금을 회사에 부담시키고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960억 원 축소 기재했다.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죠. 해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그 혐의가 그냥 적용되면 이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1월 체포된 이후 12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작년 3월 10억엔 내고 보석금 10억원 내고 풀려났다가 4월에 또다시 구속됐다가 추가로 5억엔 더 내고 풀려났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풀려난 상태에서도 굉장한 감시망 속에 있었는데, 제임스 본드처럼 그것도 항공편으로 레바논에 나타났다. 더구나 레바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지금 레바논은 아시다시피 복잡한 그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해서 정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레바논은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러나 베이루트라는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인데 거기에 연고가 많아요. 친척도 있고 브라질에서 났지만 레바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 정부 당국도 고원의 인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아주 그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일본과 레바논 어떤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가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아베 정부의 신뢰에도 큰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깜짝 같은 탈출을 보고 상당히 흥미롭게 영화를 보듯이 아마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뉴스가 세계적인 탈출, 깜짝 탈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제가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안이 보면은 횡령을 한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아주 무슨 인도적인 범죄와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연초의 뉴스로는 오히려 이런 뉴스가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고은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은 또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 일본이란 나라는 이 섬나라이니까 큰 사건 사고가 안 나는 나라입니다.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